이것은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귀한 경험이고 저를 성장시키는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고운 여자 박미연입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제 이름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퇴 후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은퇴를 생각하면서 시간적, 관계적, 경제적 자유를 꿈꿨습니다. 저는 2019년 은행 지점장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4년 동안 다녔던 은행인데 일주일 동안 계속 다닐 것인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대부분의 시간을 은행에 맞춰 생활을 해왔습니다. 은행에 입행해서는 업무에 집중하느라 열중했고 IMF로 은행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은행 신입회원들 면접관을 담당했었는데요. 교육도 담당하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점장이 되어서는 영업점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 저의 은퇴 결정을 알렸습니다. 예전에는 사표를 내고 나면 3, 4개월 정도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는 은행의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뀐 생활 패턴으로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1개월이 지났습니다. 선배들의 조언대로 저는 외부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양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 수납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요. 또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했던 저의 이력들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해설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한 남편은 일본으로 2년간 유학을 떠났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퇴직을 하고 나서 남편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했죠. 여성인재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의 퍼실테이터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여성 리더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남편이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함께 여행도 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저의 모든 외부 활동들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결국 저의 외부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독서와 운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자전거를 타다가 그냥 넘어져서 어깨와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활동을 하다가 집에 있게 되니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TV가 저의 친구가 되었고요. 제가 그동안 봤던 일드가 210편이 더 되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저의 생활로 인해서 저의 생활 리듬이 깨져버렸습니다.
몸이 점점 회복되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꿈꿨던 삶이 정말 이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에 김미경의 리프트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1985년도에 나온 휴대전화예요. 36년이 흘러간 지금과 비교하면 무게나 크기 또 그 활용성에 대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조기 퇴직과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죠. 저처럼 55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들은 45년이나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더라도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30년입니다. 이런 긴 시간을 우리는 소비만으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시테크, 공테크, 금테크입니다. 시테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테크는 내가 있는 공간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맺어졌던 학연이나 지연, 직장과 관련되었던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관심사,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금테크는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적, 관계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경제 활동이 필요한데요. 은퇴 후에는 경제 활동이 왕성했던 때와 비교하면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테크, 공테크, 금테크를 위해서 새벽 기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상을 통해서 저는 성경과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나시, 오롯이 나만의 시간, 비대면 줌으로 만나는 새벽 공부 모임입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만납니다. 자신의 책을 읽고 혼자 공부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백수시대다. 백수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하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책을 읽고 나만의 글로 표현을 하는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저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비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실현과 표현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너무나 가슴이 떨렸어요. 밤새워서 사진을 편집하고 썼던 글을 지우고 다시 쓰고 하면서 몇 번이나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뎌졌던 저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죠. 블로그는 저에게 이런 재미와 의미만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에게 친구들을 맺어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블로그에 기도문을 올리는 친구들과 함께 저는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들도 나눴습니다. 또 블로그 안에서 저희는 자기가 읽었던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에서 저는 미지의 도시로 날아가서 블로그 마을이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들의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웃 중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오프라인에서는 만날 수 없는 저희 이웃들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찐친도 만났습니다. 새벽에 만나는 오나시 친구들. 우리는 자기다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멀리 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친구입니다. 새벽에 민낯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들이죠.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서 줌으로, 카톡으로, 블로그로, 인스타그램으로 매일 시공간을 넘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독서 모임은 책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귀한 경험이고 저를 성장시키는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나시 친구들을 대상으로 금융 상식과 또 인생의 선배로서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나시 친구들 중에는 30, 40대 유감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서 저는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은퇴 후 주식과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경제 활동이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금융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살려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을 보고 관련 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세상의 흐름을 읽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저는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요. 직장에 다닐 때는 통장의 자동이체로 관리를 해오던 것을 지금은 매일 하나하나씩 가계부에 적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 과지출이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소비와 지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과다한 지출은 어떤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젊었을 때 자기와 비교하지 말라고. 여러 부분에서 한창 때의 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진다 해도 젊었을 때의 저의 체력을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저는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치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고 좋아하고 천천히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촐하면서 품위 있는 삶을 소망하고 있어요. 인생 전반전은 제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낸 시간이었다면 인생 후반전은 앞으로 살아갈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